도봉구의 옛 역사를 찾아 떠나는 인문학 여행 역사 잡담 도봉 2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잡담 도봉을 맡고 있는 맡고 있지는 않죠. 진행을 하고 있는 락피디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분 또 인사 각자 해주시죠. 네, 고려시대를 전공하고 또 역사지리에 디지털 역사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송입니다. 부동산에는 뭐 그렇게 관심 많이 없습니다. 네, 지난주에 고려의 궤적보를 알려주신 네, 예, 캔커피입니다. 조선전기 국제관계사 정치에 관심이 많고요. 네. 역사 콘텐츠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네, 부담스럽습니다. 네, 우리 또 저 한국 현대사 전공하고 있는 중산층 연구자 금강경입니다. 네. 오늘 이분이 다 이제 진행하실 거예요. 제가요? 저는 대강에서. 대본을 좀 주시고 좀 진행을 맡겼으면 좋겠는데. 네, 뭐, 여기 처음 왔는데 대본도 없이 진행을 하라 그래가지고. 원래 인생 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오늘, 우리 지난번에는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사실은 저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지난주랑 같은 날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을 거라 믿고, 뜨거운 반응을 보이신다고 저희가 믿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재미가 없으실 분도 계시니까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아슬아슬하다. 저는 반대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하나 딱 난 게 있어요. 네, 네. 저희가 도봉 얘기를 하면서 좀 노원을 지난 시간에 많이 좀 이렇게 좀 디스를 했잖아요. 그런가요? 네.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네, 제가 노원 하니까 뭐 퀴즈가 하나 생각이 나서 네. 그래서 0, 2, 3, 4, 5, 6 0, 2, 3, 4, 5, 6. 예, 0, 2, 3, 4, 5, 6을 뭐라고 하냐 두 글자로 0, 2, 3, 4, 5, 6. 두 글자요? 예. 일이 없다는 거죠. 노원 그 얘기하죠. 노원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나네. 네, 이거 거의 편집이라고 봤어요. 네. 계속하다 방송 너무 재미없으면 이거 넣겠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네, 그렇군요. 노원은 그렇게 마무리 짓고. 네, 오늘 이야기가 이 지역의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묘자리가 좋다. 네.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어지는 거겠죠? 부동산에 별로 안 좋은 또. 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가요? 왜냐면 강남에도 왕릉이 많거든요. 선정릉.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선인릉. 네, 거기는 굉장히 그 상권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이 동네 묘자리는 공원밖에 없어요. 사실 묘와 그러니까 땅값은 큰 차이가 없다. 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묘자리가 많을까에 대해서 우리 또 캔커피님이 네 캔커피를 시원하게 한잔 하시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네는 대표적인 묘자리가 묘역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방학동에 그렇죠? 그렇죠. 정의공주묘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네. 지금 이 도봉구 일대의 왕실묘역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봉산을 네,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네, 그 묘역들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한마디로 명당이라는 거죠. 예전에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 그렇죠. 묘자리를 쓰는 게 네, 그렇죠. 우리가 뭐 풍수지리 네.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 사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한 90년대 후반 이때까지만 해도 네, 그렇죠. 어느 대통령이 네, 아주 유명한 직관을 불러다가 네, 뭐 풍수지리에다 묘자리를 썼더니 네, 네. 결국에 드디어 터졌다. 네, 네. 대통령이 됐다. 이런 얘기가 막 그렇죠. 뭐죠? 주간지, 월간지 이런 데막 맞아요, 특기선 맞아요. 나오고 이랬죠. 네. DJ 때까지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렇죠. 노무현 때는 그런 기사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시대가 바뀐 거죠. 확실히 시대가 좀 바뀐. 저 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누워있는 자리가 최고 명당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나이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락 PD님의 나이가 나오는 네. 그러면 뭐 약발이 오래 못 간 건가요? 저 지리를 잘못 잡은 거지, 그 사람이. 네. 그 정도면 근데 오래 처먹었다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올해, 그렇죠. 뭐 네. 오래 해드셨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더블로 했으니까. 뒤에도 한 판 더 하시고.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일단 도봉동 지역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제 도봉동 지역이 이제 크게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네. 이제 하나는 그 개천이 이등과 그 의령옹주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두 분 묘역이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있는 데가 그 도봉동에서
그 전주이시 영해군 묘역 여기가 좀 크게 있죠. 그래서 영해군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완천군이나 영춘군 이런 분들에서 네. 이분들의 묘역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묘역이 이제 크게 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게 어디 있어요? 난왜 그거 한 번도 못 고봉구에 봤지? 살고 계신 분도 모르고 네. 역사를 그래도 저도 10년 넘게 공부를 했는데 난생 처음 들어보는 군 이름이었어요. 네. 강학동인가요? 그 자리 도봉동이죠. 도봉동. 도봉동? 인가요? 네, 도봉동이고 그러니까 저기 어디죠? 그 무수골? 아. 조봉산 진입하는 무수골. 예. 아, 그 동네. 예, 그 동네에서 그쪽에, 예. 제일 오래된 그렇죠, 마을. 그렇죠. 네. 그 동네 있을만 하지. 거기 그 설렁탕집 유명한 집 있지 않습니까? 무수옥. 아니요, 보신탕집이 유명한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아, 그 설렁탕집도 있지 않나요? 거기 되게 유명한 무수옥. 설렁탕. 이렇게 얘기도 되는 겁니까? 이거 네. 광고 어차피 뭐 돈 받고 하는 방송 아니니까. 네. 간접 광고 아닙니까 이거? 아, 뭐, 괜찮아요, 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쪽에 이제 있고. 되게 외진데 계시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근데 이제 그 묘역이라는 데가 네. 완전 중심부에 들어오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모이고 우리가 가보면은 약간 네. 외지고 네. 조금 그 묘역을 이렇게 형성을 해놔야 되니까 네, 네. 이제 그런 곳들에 이제 가 있으니까 아마 지금으로도 완전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저기 선정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아, 굉장히 그리고 특수한 경우죠. 강화문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릉보다 그쪽이 더 가기는 쉬웠던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그 당시로 치면은 강을 안 건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요 일대 이렇게 두 개 묘역이 네. 있고 그래서 이 개천이 2등 같은 분은 이제 아버지 그 이계라는 분이 네. 요분이 이제 그 건국 공신이죠. 개국공신이요? 개국 공신이죠. 예. 개국 원종 공신이어 갖고 이때부터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국 공신이니까 특별한 대접을 받고 네. 이 자손들도 특별한 네, 대접을 네. 받죠. 태조랑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같이 아니, 말 타고 그게 아니라- 다녔겠지. 그러니까 친척으로 따지면 뭐 누구냐 이런 거죠. 왕실 사람일 거 아니에요? 친척 뛰면 그러니까 저 누구죠? 그 2등이란 분이 그 개천이 2등이 네. 이분이 그 태조의 서녀와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서녀가 누구예요? 그분이 의룡공주예요. 사위네 사위. 그렇죠. 사위가 되는 아, 거죠. 태조 이가. 예. 사위. 서녀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이름이 2등인가요? 그렇군요. 아, 아하. 예. 그래서 근데 이때도 그 아직 초기도 그 고려 네. 때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 그 가게가 아. 저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네. 이제 뭐 완전히 뭐 사돈의 팔촌 따지고 뭐 네, 네. 동성 동본이니 뭐 이런 거 따지는 거는 좀 나중에 네. 나타나는 거고 네. 이때는 이런 게 조금 이제 복잡하죠. 음. 이때는 조선시대 때. 근데 뭐 고려 말부터 그런 게 변해가지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가긴 하지만 이런 게 좀 섞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네, 완전히 네.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딱 구분되는 아직까지 계적보에서 못 벗어났다. 그렇죠. 완전히 벗어난 거 아니죠. 예. 음. 고려 때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기준에서 개족보고 계속 그 고려시대 종공자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태조왕건이 부인이 많잖아요. 예, 태조왕건이 네. 부인이 많아요. 저는 부인 한 명도 힘든데 부인이 굉장히 능력자네. 예, 능력자. 능력자죠. 근데 이제 부인이 많으니까 자식이 많잖아요. 네. 자식이 많은데 딸이 음. 태조왕건의 공주들이 네. 다 결혼한 사람들은 네. 다 남매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 딸끼리? 오빠랑 오빠랑 결혼한 거죠. 이상한 사람 예, 역시 이상한 집안이야. 개족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네. 아무튼 네, 조선 뭐. 초기에 근데 이 이등이란 분은 그러니까 건국 공신의 아들이긴 한데 네. 조금 뭐라 그러죠? 능력이나 재산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2등 맞네. 2등이 아니라 5등 정도? 음.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결혼하려고 그런 그 자기 자제를 네. 결혼시키려는 집이 이제 결혼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 왜냐면 좀 후달린다. 뭐 그 저 직접적인 표현은 그런데 오. 하여튼 부족하다, 가난하다. 아, 진짜? 그게 이거 좀 특수하죠. 특수한데 그래서 이제 혼이 나죠. 아니 지금 네가 감히 공신의 집안과 결혼한다 하다 왕들이 다 출동을 합니다. 아. 그래서 뭐 태종이나 세종 때까지 그리고 뭐 이런 일도 있어요. 그 장군에 임명이 되는데 네. 그쪽에 이제 받아서 갔더니 네. 그 원래 이 장군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잘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아하.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그렇죠. 어디 처음에 임관하고 이랬을 때 네. 뭐라 그러죠?
길들이기 할 때 길들이기 하는 것처럼 네. 하니까 근데 이제 왕이 직접 나서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내 동생을 뭐 그러면서. 동생은 아니고 이제 공신 집안의 자손을 음. 이렇게 니네가 무시할 수 있느냐. 네. 근데 그리고 굉장히 그 왕들이 강하게 조치를 해주는데 네. 근데 이런 거를 감안해서 보더라도 네. 길들이기나 뭐 이런 기세 싸움이 있는 걸 치더라도 뭐 일단 그 돈이 없어갖고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거부하는 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어떤 관료들한테 네. 그 건국공신 집안의 자제인데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특혜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뭐 처벌받을 때도 뭐 당연히 좀 감해지는 게 많고요. 아주 중요한 죄가 아닐 때는 네, 네. 이런 게 다 건국공신의 자손들인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약간 좀 그 조선 쪽의 임팩트는 조금 약한 그런 지금 가문이나 역할이 아니었는가. 네. 근데 요거는 좀 조심스러운 게 이제 자료가 풍부하게 남아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다만 그 묘역의 일대 형성돼 있다는 거 보면은 네. 그 뒤로 가면서는 이제 계속 어느 정도 그 역할들을 하면서 보존이 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또 요 두 분만 딱 있고 네. 여기는 그 영해군과는 달리 완전히 묘역이 형성돼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런 게 좀 있고 근데 적어도 왕실의 묘역이 있는 곳에 그 어떤 묘를 쓸 정도까지는 됐다. 까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딱 같네요. 그 정도. 예. 근데 딱 그 정도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그 정도는 큰 거죠. 그럼요. 네. 어쨌든 조선 왕실에서 인정한 집안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정도전 얘기할 때 그 네. 정도전이 굉장히 뭐 가난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정몽주랑 비교하면서 설명할 때 네. 근데 이제 정도전 관련 기록 중에 저런 얘기했거든요.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네. 유산 중에 노비를 받았다. 음.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반박하시는 분도 있어요. 안 가난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몽주나 그 당시 권세가와 비교했을 때는 가난할지 그렇죠. 몰라도 아하. 일반적으로 봤을 때 노비를 어찌 됐건 형제들이 그 유산으로 나눠 받을 정도면은 그거는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너무 가난해서 생활이 없는 안 될 집안은 정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도봉구에 집이 있다 하더라도 도봉구에 집이 있으면은 가난한 건 아닌 거죠. 부동산 뭐 그래도.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우리 일반 그 대중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선시대 인물들이 네. 다들 임팩트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정도 급 되는 사람이면은 당시에도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아무래도 일단 공신 집안이니까 네. 이제 특별한 대접 받을 수밖에 없죠. 예. 우리가 기억하는 뭐 정도전, 네. 그다음 무슨 뭐 그때 당시에도 이름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상위 0.1% 스카이캐슬입니다, 이분도. 아하. 그렇죠. 이분 스카이캐슬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이죠. 아니 일단 뭐 조선왕조실록 같은데 일단 이름이 나온다는 게 그렇죠. 무슨 뭐 영모나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이런 걸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캔커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발견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캔이 영어라 다행히 안 났다. 네. 그다음에 그 영해군파 묘역인데 네. 이 영해군은 그 세종대왕의 아들이죠. 아. 세종대왕의 아들인데 이- 서자죠, 서자. 그렇죠, 서자죠. 계속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깎아내리시는 17번째 아들. 적자는 아닌데 적자? 저는 좀 높이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서자. 역시 그 TMI입니다, TMI. TMI, TMI. 도봉구와 투 직접적 인포메이션. 관련이 없는 저는 높이려 그러는데 직접적인 경험을 했던 분들이 자꾸. 근데 이 영해군은 결국에 이제 유명해지는 거는 네. 이 세조와 관련되면서 이제 유명해지게 되는 거죠. 형이네요, 형. 세조가. 그렇죠. 이복형, 세조가 형이죠. 그렇죠? 이복형이죠. 이복형이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세조가 개유정난 일으키고 네. 나중에 이제 뭐 단종 퇴위시키고 네. 자기 이제 구왕에 오르면서 네. 뭐 왕자인한 이죠 사실상 형제들 네, 많이 네, 죽이니까 네, 네, 네. 많이 죽이고 자기한테 반대파 대표적으로 뭐 안평대군파로 분류된 사람들이나 네. 자기를 안 따르는 형제들을 이제 다 처리를 하고 자기가 이제 자기가 친한 형제들만 남기고 네. 측근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영해군이죠. 아.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이명대군이 될 테고 네. 영해군. 그러니까 줄을 아주 잘 쓰셨네요. 줄을 잘 섰죠. 줄을 잘 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세조가 왕위에 올라서 종친들을 많이 데리고 이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고 이러는데 네. 물론 뭐 이전에도 이 종친들이 그 조선의 국가 행사할 때 많이 참여들을 하는데 네. 이때 이제 주요하게 가는 사람이 누구냐? 네. 이러면 이제 이명대군이나 이 영해군 같은 사람들. 이명대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명대군은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명대군은 이제 세조의
동생인데 네. 친동생이에요? 그렇죠. 친동생이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맨 위가 문종, 문종이죠. 예. 두 번째가 수양대군 수양. 세조, 예. 세 번째가 안평대군. 네. 이건 라이벌이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날라갔고. 예, 그렇죠. 네 번째가 임영대군. 이명대군이죠. 넷째 아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자기 밑으로 네. 그 안평대군을 반대파고 네. 그러니까 바로 밑에 동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자기 편이었고 아하, 네, 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세조가 자기 형제들을 어찌됐건 죽였잖아요. 네. 그 트러블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아, 얘 나랑 친해. 얘랑 나랑 친한 것도 있고 내가 이렇게 형제를 함부로 죽이는 사람이 아니다. 아하, 그렇지. 굉장히 그 애정을 갖고 있다. 난 동생을 네. 사랑한다. 동생을 사랑한다. 음. 그리고 그런 형제를 애틋하게 챙겼던 게 바로 세종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두 형을 그 신하들이 이렇게 뭐 귀양 보내자. 네. 그리고 뭐 태종의 유언이 있으니까요. 양령은 뭐 네, 네. 경계도 들이지 마라. 네, 뭐 네. 궁궐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세종 제위기에 신하들이 어느 때 타임이 딱 오면은 네. 굉장히 격렬하게 상소를 올립니다. 뭐 죄인이다 양령은. 어우. 그래서 효령까지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단 멀리 보내라. 네. 심한 사람은 그 처벌해야 된다. 오. 여기서 뭐 처벌은 강경파는 사실상 죽여라. 그렇죠. 오. 죽여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형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 근데 이때마다 이제 세종이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죠. 어. 그래서 유명한 것처럼 더 오래 살지 않습니까? 두 형이? 형이 더 오래 살았죠. 그렇죠. 더 오래 아, 살죠. 그래요? 그렇죠. 아. 그래서 뭐 가슴 따뜻한 분이었네요, 정말 세종.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어찌되건 형을 그러니까 뭐냐면 세종이 자기의 형들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간 거는 우애를 드러낸 거잖아요. 네. 이거 뭐 사실 처벌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명분도 쌓였죠. 네. 신하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응. 근데 자기 이렇게 우애를 드러냈는데 네. 세조도 근데 세조는 자기가 왕에 오르면서 형제들을 많이 네. 다 죽였지. 죽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세조는 자기가 세종의 후계자임을 강조하고 싶은데 아, 비교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자기 형제의 우애를 드러내야 된다. 그럼 동생들이 중요하죠. 네. 이미 형은 돌아가셨고 자기가 음. 둘째고 밑에 동생은 자기 라이벌이니까 이미 네. 제거됐고 그러면 이명대군, 영해군 네. 같은 동생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네, 네, 네. 더 잘 챙겨줘야 되고 어.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에 같이 해야 줄 서야 되고. 그렇죠. 줄 어, 서야 보여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죠. 내가 죽인 형제들은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애들이 권력력 때문에 까불었어.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얘네는 진짜 나쁜 애들이었다. 금성대군도 죽인 거죠? 그렇죠. 금성대군도 죽인 거죠. 그러니까 다섯째인가요? 여섯째인가요? 금성대군이 많이 드시겠네. 금성대군이 사실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많이 닮은 거잖아요, 세종은. 관상, 영화 관상이 관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는 둘 다 닮았다고 봐요. 아, 세조가. 예. 그러니까 물론 죽이는 걸로 따지면 그 네. 도덕성 문제에서는 세종과 비교가 안 되죠. 세종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다 그렇게 보호했고. 신하들이 이야기해도 형들을 보호했고 네. 이렇게 결국에 이렇게 자기가 통치를 했는데 세조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네. 태종과 많이 비교되는데 그 왕조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태종의 후계자가 세종이고 세종의 후계자가 세조면 이건 결국에 자기가 그 다음 계승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지난 시간에 왜 정조 잠깐 얘기했지만 네. 정조가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리고 현룡원 조성하면서 네. 이야기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선왕인 영조에 대한 공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죄가 없다. 그래서 네, 난 사도세자 아들이다. 원래대로 계보를 돌리면서도 그럼 영조를 공격하냐? 아, 절대 공격하지 않죠. 네. 왜냐면 자기 선왕이고 할아버지인데. 그렇죠. 할아버지고 자기가 왕이 된 거의 정통성은 선왕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네, 있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절대 앞에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조가 세종에 있는 계보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다 비슷하게 가려고 노력을 해요. 벤치마킹을 그 하는구만.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야 후계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우리도 것만. 그렇죠. 좋은 것만. 아, 내가 이 사람의 후계자인데 음. 앞에 있던 사람의 모든 걸 다 바꾸면서 내가 후계자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세조도 그 세종의 정책이나 이런 걸 많이 계승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정치적으로 어떤 그렇죠. 정치적 지형이 같은 데는 그렇죠.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게 더 심한 거죠. 절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완전 심심했겠어요. 그 뭐 맨날 그 쫓아다녀야 되고 그 세조 옆에서 서 있어야 되고. 그 심심하다기보다는 전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섭죠. 잘못하면 언제 내, 죽을지 내 인생이 내 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고 난 완전 마네킹이야.
그러니까 술 같은 걸 먹어도 긴장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술 먹고 누워있다가 목이 없어질 수도 있어. 그렇죠. 술 먹고 우리 형 세조 형 뭐 이런 얘기했다가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지훈 형이 그리워 이러면 그냥. 그렇죠. 우리 야, 큰 너- 형이 조카 생각나냐? 이 얘기했다가는 뭐 그냥 개작두로 그냥 우리 이야. 안평대군 형 글씨도 잘 썼는데 뭐 우리 조카가 심성은 착했어 이랬다가 그렇지. 그런데 그런 걸 잘하니까 계속 아하. 중용을 하고 있었겠죠. 아니면 정말로 형님에 대한 수양대군이 적절한 후계자고 이 반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처벌받은 게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절대 그럴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그거는 근데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긴장했던 것만은 사실이죠. 그때 말 한 번 잘못하거나 그렇죠. 행동 한번 잘못하면은 이 조선 건국 초기 100년 한 성종 때부터는 좀 달라지고 네. 요 한 세조 때까지는 네. 그 말 한마디나 어떤 행동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세종도 그래요. 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정승들 바로 파직하고 이럽니다. 오. 그 왕이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네. 그런 게 어떤 통용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뭐 당연히 긴장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하고 좀 다르네요. 아, 전 세종대왕의 그 약간 사이코 같은 면모를 어디서 얘기 들었어요. 그 누구죠? 장영실? 네. 장영실 잘릴 가마. 때 뭐 가마 뭐 부러졌고 잘렸다면서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근데 왕의- 대통령차 운전하다 좀 백미러 부러졌다고. 그거 자르나? 참나. 뭐 그 정근대 시기에 그러니까 왕정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요? 그 그 사람이 어가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부러졌다?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한순간에 잘라버리다니. 나 같은 배신감 느껴서 역모를 잃었을 것 같아. 장씨가요. 그렇군요. 이 씨도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욕을 아직까지도 욕을 먹고 있는데 장씨가. 그러면은 장갑록 만들어야 되겠네. 정갑록 아니고 장갑록. 두 분은 참 인생이 참 굉장히 피곤했겠어요. 그 두 분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나름 대접을 받으니까 또 뭐 반대급부가 있었겠죠. 네. 그 종친의 어른으로서. 아하. 그래서 사실 세종 때까지는 네. 이 종친들이 그렇게 많은 활동들을 좀 못해요. 건국 초기에는 오히려 하고 네. 약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네. 이 세조 때부터 그러니까 세종은 오히려 그 친아들들을 많이 쓴 네. 거고 네. 그 대군들을 많이 활용을 한 거고 네. 근데 요 세조 때부터는 이 종친들의 역할이 좀 많이 늘어나죠. 행사 그러니까 세종 때는 종친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다 죽였잖아. 그렇지. 예. 그렇죠. 근데 아버지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 형들은 뭐 다 죄인이고. 그 바운더리가 좀 그렇죠. 왕씨 없는 거죠. 네. 예. 친척이 몇 명 없네. 그렇죠. 종친 풀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 많이 낳나요? 이것도 계속 이렇게 되면 태조 굉장히 싼 것처럼 그려지는데 이제 개국 초기라는 거를 상황적인 어떤 이게 세조까지 사실 왕이 여러 번 바뀌지만 네. 태조의 증손자인 거잖아요, 사실 세조가. 세조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이 흐른 게 아닌 겁니다. 개족 보네. 그래도 이모랑 결혼하고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족보로는 깨끗하죠. 네. 예. 아예 여기는 아예 제거해 버리니까 더 무서울 수 있겠네요. 네. 그쪽은 막 결혼하고 여기는 막 죽이고. 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건국초라는 거를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아직 뭐 정비가 좀 덜 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역사 자료 보면은 그 조선 초기 100년과 네. 또 이후 뭐 16세기, 17세기 이런 데 가면 분위기가 네. 계속 바뀝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들은 아무래도 100년 이후에 한 네. 200년, 300년 지나서의 모습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조선시대에 네. 초기 100년은 되게 다이나믹하죠. 좋게 이야기해서 다이나믹하고 근데 그쪽이 더 재밌지 않나요? 그렇죠. 재미는 있죠. 막 죽이고, 막 겉모술수와. 네. 특집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런 곤모술수 특집. 네. 그런 것들. 관상 보고. 뭐. 스펙타클하죠. 네. 한 2, 3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시기가 엄청 다이나믹하게 그려지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겠네. 네. 근데 지금 그렇죠. 생각해도 한 1945년부터 네. 40년으로 잘라도 네. 85년까지 네. 아니 88 올림픽까지만 해도 장난 아니죠.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네. 아, 종교 전쟁 빼고 다 겪었습니다, 저희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국가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러네. 100년 안에 다 겪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국 전쟁 전후로는 뭐 테러할 때 권총 등장하고 그렇죠. 네. 수류탄 던지고 이러잖아요. 뭐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할 수 없는 멋있었겠다 그때.
그때 안 사셨나요? 제가 그때 만주에서 노느라. 독립운동. 네, 그랬군요. 네, 그럼 또 계속 이어나가 주시죠. 이 방학동 쪽으로 좀 드디어 우리 동네. 네, 네. 방학동 쪽으로 넘어오면은 여기 왕실 묘역이 있는데 네. 바로 그 유명한 연산군. 아하, 그렇죠. 연산군 묘역. 수학의 왕. 네. 네, 수학이 왔네. 연산. 사칭 연산. 네. 수학의 왕. 이것도 재미없으면 네, 살리겠습니다. 저 잘 못 듣고 호응을 해버렸는데 제가 그 연산이요. 난 이분이 뭐 천재적으로 무슨 수학을 잘했다고. 네. 그래서 뭐 왜 관심 있는 분들 다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왕과 그 왕족과 네. 그다음에 사대부가 쓰는 그 명칭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음. 능, 네. 원, 묘로 내려오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연산군 묘가 되는 거죠. 폐서인이 아, 됐으니까. 원래 서인이고. 능, 왕은 왕능인데. 그쵸. 그렇죠. 어.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다뤘던 사도세자도 네. 원래 폐서인 됐을 때는 수운 묘였다가 아. 나중에 이제 영우원으로 올랐다가 네. 그 이전하면서 현용원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왕으로 되면서 그렇죠. 육릉이 되는 거죠. 육능.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점점. 네. 지금 그럼 사도세자 무덤은 능인가요? 그렇죠. 윤건능이잖아요. 윤건능이죠, 윤건능. 윤건능? 육릉 건능 육릉이- 윤건능이죠. 그럼 그분은 왕 이름이 따로 있어요? 장조. 장조. 아, 네. 장조예요? 그렇죠. 고종이 올려주죠. 아, 고종이? 그렇죠. 네, 고종이 올려줘요. 황제죠, 황제. 그러니까. 황제로 했죠. 아, 진짜로? 황제로 올려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장조가 대한제국이요. 대한제국이니까. 그렇죠. 아, 네. 그렇구나. 순식간에 신분 상승을 하시네. 그렇죠. 역적에서. 네. 사실 딱히 의미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죽은 다음이니까. 근데 그 외울 때 우리가 태정태세문다서 이렇게 외우잖아요. 없죠, 거기. 예. 없죠. 거기는 거기는 없죠. 없는데 예. 장조로도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추존이라고 그래요, 추존. 그 추전왕들이 몇 분 계시죠. 죽은 뭐 다음에 이제 네. 왕으로 아하. 만들어져요. 덕종이나 익종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네. 분들은 누구세요? 태조의 할아버지, 아버지들 아, 다 그 그러니까 용비어 청가에 그거- 나오시는 분들. 네, 뭐 거기도 있고. 육룡이 다르지 않죠. 아, 육룡이죠, 육룡. 그렇죠. 예를 들면 세조의 큰 아들이 네. 세자였다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왕이 네, 예종이 네,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예종이 죽고 나서 또 세조의 그 큰 아들의 네. 아들이 왕이 돼요. 그게 성종이에요. 아, 그러니까 성종은 또 족복고이네. 그래서 성종은 아니 왕은 왕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자기 작은 아버지는 왕이 아니고 세자 있다 죽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덕종. 그게 덕종이 되죠. 복잡하구만. 아, 예. 그런 임금들이 몇 명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산군 얘기를 계속 해주시죠. 네. 수학 미분적분? 그래서 이 연산군 묘역이 이쪽에 네.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도봉구 일대에서 뭐 가장 유명한 역사 인물이죠. 네. 뭐 왕까지 했던 분이니까. 예, 그때 뭐 좋은 이미지의 왕은 아니죠. 뭐. 그렇죠. 그렇죠. 예. 이쪽에 사실- 묻혔을 때 사람들이 그 님비 시설로 막지 않았을까? 그래도 왕. 근데 이 묘역 조성 자체가 네. 그 왕실에서 오도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정에서 네. 결정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뭐 이런 그 비호감 그렇죠. 캐릭터의 어떤 네. 묘역이 이전한다 이러면 온다 이러면 뭐 네. 난리 나겠지만 이때는 뭐 음. 그 반발하고 뭐 시위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연산군 무덤 뭐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 부인이 연산군 부인이 이제 네. 남편이 갑자기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네, 네. 이제 무덤을 이제 쓰는데 음. 얘기를 해서 우리 집안 무덤에 쓰겠다. 아. 이제 연산군 부인 신씨인데 네. 이 사람이 이명대군의 외손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대군의 그 묘역에 연산군을 묻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아, 지금 연산군 묘에 가보면 묘가 몇 개 더 있잖아요. 몇 개 더 있죠. 네, 그 묘들이 다 뭐예요? 그것도 다. 그렇죠. 그쪽이 그거는 예. 네. 네, 그거는 이제 여기서 뭐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네. 네, 그거는 일단 연산군의 공주와 사위묘가 하나 있습니다. 아하. 그 공주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의령공주인가요? 그 있는데 이 사람은 태종 이방원이죠. 태종. 네. 태종이 이제 나중에 왕위에서 물러나요. 네. 왕위에서 물러나고 세종한테 왕위를 네, 물려주고 네, 네. 4년을 더 살다 죽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종이 네. 자기 아버지한테 네. 뭐 요새 좀 이렇게 성평등엔 좀 받지 않은 얘기지만 네. 노후를 좀 이렇게 편안히 모시고 살 만한 여성을 후궁을 이제 들여줘요.
부인은 없었어요? 부인은 일찍 죽었나요? 좀 먼저 죽지 않나요? 그렇죠. 원경화가? 예. 아. 그리고 사이가 엄청 안 돌아가셨기 좋았죠. 때문에, 예. 아. 사이가 엄청 안 좋았죠. 왜냐하면 용의동물에 나오잖아요. 처남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네, 네. 손톱으로 긁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맞다.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이제 여성을 아. 이렇게 후궁으로, 재혼하셨군요, 재혼. 드렸는데 네. 태종이 죽었어요. 예.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네. 못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정해놓고 네. 식을 식을 못 못 올리고 올리신. 아. 그렇죠. 죽어버린 거예요. 네. 아. 근데 이제 이미 왕의 부인이 될 사람인데 네. 또 다른데 결혼시킬 수가 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안 된 여성이죠. 그쵸. 젊은 나이에. 네. 완전 될 뻔했다가 안 그렇죠. 된. 네. 네, 그래서 세종이 네. 이명대군한테 너가 좀 모셔라. 아하. 그래서 이명대군의 묘역에 이분도 이제 무덤을 아. 쓴 거고 그렇죠. 연산군도 그렇게 쓰게 된 겁니다. 그 이분이 의정궁주. 의정군주. 예, 네. 결혼을 못 했으니까. 야, 참 인생 기구하다. 기구하죠. 청첩장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돌아가신 청첩장. 청첩장이 나와버렸어 그냥. 나와버린 네. 거죠. 그렇죠. 네. 야, 안타깝네. 간택이 됐으니까. 네. 근데 저희 연산군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연산군 얘기 다 한 건가요? 아, 연산군, 연상군 얘기. 연산군은 근데- 다음 시간에 우리 네. 여러분 다음- 기대해 주세요. 연산군의 아 따로 이제 예, 다음 네. 시간에 편이 있으시죠. 얘기할 다음 거기 시간에 때문에, 예. 연산군의 수학 실력에 대해서 한번. 오늘 너무 스포일러를 해놓으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할 얘기가 많은 인물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또 연산군 묘가 있다로 정리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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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만 이야기하면 연산군이 조금 억울한 거 하나만. 억울해요? 뭐냐면, 그러니까 아니 억울한 게 그러니까 잘못을 안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연산군이 임팩트를 가진 시기가 네. 그러니까 뭐 생각처럼 엄청나게 길지가 않아요. 아. 연산군 제위 기간 자체가 아주 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폭주하는 게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네. 폭주를 하는데 네. 그 기간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진짜 연산군이 처음 시작부터 어. 완전 나는 폭군을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한 게 네. 아니라 나름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 그러다가 아. 점점 삐뚤어 나가는 거죠. 아. 삐뚤어질 테다 뭐 이러면서 처음에 나가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그 변환기 점점 이제 변해가는 네. 상황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임팩트 있는 네. 폭주를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완전 연산군 자체를 이렇게 뭐 악의 화신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아. 그 오히려 조선시대 국왕들은 그 연산군은 물론 조선시대 기준은 폭군인데 네. 문제가 있는 네. 그 네. 망국의 네. 군주인데 네. 근데 적어도 이제 우리가 세계사 이런 거 비교할 때 있었던 아주 뭐 그 아주 네임밸류가 뛰어난 폭군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네로, 사람들과 네로. 네로라든지 어. 뭐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아, 임팩트가 부족하다. 그쪽보다는 네. 얌전했다. 네,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거는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네. 로마 시대 태어났으면 중간중간 가는 건데. 네. 아, 그건 이제 로마사를 잘 모르니까. 네. 네. 조선 시대 태어나가지고 그냥 막장으로 갔군요. 네로도 뭐 어렸을 땐 그렇게 천재였다면서요. 똑똑했고. 연산도 수학 잘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장난 아니죠. 뭐. 네. 미분적분. 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주시 오상구 묘역이 있습니다. 아하. 오상구 오상구. 묘역인데 이 오상구는 그 이명대군의 큰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명대군 오상군이 가문의 네. 묘역이 이 지역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산군도 유명한데 네. 사실 유명한 건 이명대군이고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조와 연관돼서 네네. 굉장히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 세조 제위기 때 당연히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은 양녕 효령대군이죠. 네네. 제일 큰 어른들이고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이분들이 앞에 서는데 이분들이 연배가 있고 네. 세조보다도 이제 학렬이 높은 분이니까 네. 이렇게 활동적으로 하기에는 이제 잘 안 연배도 나왔군요. 많고 그렇죠. 뭐 나오긴 나오지만 줄이 애매해. 그렇죠, 그렇죠. 하고 네. 뭐 이렇게 젊어서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 이제 누가 큰 역할을 하냐 이명대군이고요. 네네네. 근데 이명대군의 이 큰아들 둘째 아들인데 이제 오산군이 있고요. 큰아들로 네. 둘째 아들이 그 유명한 그 귀성군 이준이죠. 남이 그렇죠. 남이랑 남이와해서 같이, 네. 그 이시해난 때 이시해 반란 때 이 총사령관으로 어. 이 정벌군이 이끌고 가서 그 오. 반란을 진압하고 그래서 아주 뭐라 그러죠? 빅스타가 되죠. 빅스타. 오. 노래도 불렀잖아요. 빙글빙글이라고. 네? 뭔 말이에요? 아. 남이 남이 남이. 이거 조금 연배가 젊으신 분들은 못 알아들으시겠는데요? 아차했어요, 아차. 제가 남이
씨를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네. 빙글빙글 듣고 기억해 버렸어요. 속일 수 없습니다. 완전 아재 개그야. 나 지금 터졌어. 이 편집 안 되겠는데요? 네. 아, 이거 재밌어요. 근데 남이도 캔커피님 세대는 아니시죠? 저 어렸을 때. 완전 어렸을 때.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때죠. 예. 아, 중학교 때 정도실 것 같은데. 아이,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 그것보다 젊습니다. 아, 초등학교. 저 초등학교 때. 예. 지금 저를 몇 살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아, 저는 학번도 다 알고 있는데. 원래 이명대군 자체가 네. 세조에 굉장히 총애를 받았던 동생이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자식들도 굉장히 총애를 받죠. 음. 굉장히 총애를 받고 그래서 뭐 오상군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귀성군도 그렇고 근데 특별히 더 총애를 받았던 건 귀성군. 네. 역시 귀성군이어서 그쪽 가니까. 그래서 이 시의 반란을 진압하러 나갈 때 그 쉽게 말하면 총사령부로 나갈 때가 네. 27. 오. 그리고 그 다음에 28에 그 어찌됐건 반란을 진압을 하죠. 네, 진압을 네. 하고 돌아와서 뭐 아주 영의정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 28에. 28에? 그래서 이거는 진짜 파격 중에 최고 파격이고 역대 최연소 영의정 아니에요, 혹시? 그럴 겁니다. 이야. 역대 최연소일 거고. 근데 또 조선의 평균 연령을 생각했을 때 또 엄청 파격적인 건 아니지 않나요? 엄청 파격적이죠. 아, 그래도 네. 엄청 파격적인 아니 건가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의 제도가 딱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렇죠. 그렇죠. 왕족은 벼슬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영의정을 시켰대요? 아 근데 요거는 이제 세조가 세조니까. 풀어버렸죠. 자기가 아. 자기가 계유정난 일으키고 나서 하면서 이제 원래는 종친이 이때도 관직을 못했죠. 요 당시에는 네. 못했는데 수양대군이 관직을 맡죠. 그러면서 자기가 뭐 영의정 겸 뭐 군사도통사 겸 이병조 판서 겸 아하. 이걸 다 해요. 거의, 혼자서. 개유정난 김종서 죽이고 예. 나서 자기가 이제 그걸 한 거죠. 그렇죠. 거의 전두환급이구만. 죽이기 전이죠. 조카가 왕이 있을 때. 왕이 아직 그렇죠. 있어요. 그 자기를 그렇게 임명받은 거죠. 그 관상에 보면은 그 아침에 문 열고 나올 때 그쯤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사실 뭐 그 정도의 관직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왕이죠, 왕. 그렇죠. 예, 실질적인 그렇죠. 왕이죠. 실질적인 왕이죠. 원래 이조병조의 그 문무반을 동시에 네, 이렇게 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동시에 다 관리를 하는 거니까 뭐 뭐라 그럴까요? 뭐 진짜 그리고 영의정이 실권을 갖게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영의정은 조선 건국 초기 영의정은 실권자가 아니에요. 약간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그 우정승 좌정승이 있고 나중에 이제 세면서 삼정승 시대 될 때 영의정이 약간 명예직으로 있다가 그래서 좌의정이 그 저기 이조 관련된 네. 그래서 우의정이 그 병조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맡으면서 그 6조가 있으니까 3개씩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실권자는 좌의정 우의정인데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황희 같은 분이 네. 영의정 되면서 세종 때 진짜 영의정 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종 때도 권력력이 있으신 분이네요, 황희 정승이. 그분 좀 있죠. 그분 좀 있죠. 아니 예. 청백리 아니에요, 네, 청백리. 허허실실하면서 굉장히 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오래 해먹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는 일단 세종이 안 놔줘요. 세종께서 왜? 안 놔주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몇 번 집에 간다라고 상소 올리지 않았나요? 올리죠. 올리고 근데 이제 안 보내고 나와라. 근데 네가 나이도 많고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한 2달만 쉬었다 꼭 나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리 자기가 위상이 있고 네. 나름 황희정승 정도면 권력의 핵심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뭐 사직상소 내고 집에 가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요건 한 중기 이후에. 그 후기 쪽 기록 보면은 이런 분들 계세요. 사직상소를 올렸어요. 네. 근데 왕이 승인을 안 했는데 네. 이 사람 빠지면 이 일 누가 할 거야? 절대 안 돼. 네. 사직 안 돼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신료가 가면은 네. 이미 없어요. 고향에 내려가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사직상소 올리고 출발한 거예요. 무책임하네. 사표 처리 안 됐는데 그냥 책임이라기보다는 이제 야. 어떤 그 신권의 강화? 예. 고용노동부가 강했나 봐요. 네, 그때는 예. 나 힘들어서 못 하겠어. 또 노동권이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왜 암행어사도 조선 후기에 가면은 임명하면 안 가요. 막 들어놓고 이럽니다. 막. 내가 태업이네, 태업. 그렇죠. 우리도 이 마이크 끄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뭐 왕이 보내서 또 안 가냐 아파서 못 갑니다 하는데 아주 심한 케이스는 이제 그러면 그 철회하고 네. 다른 사람 암행어사 임명해서 출발했다는 얘기 듣고
다시 출근하고 막 이런 아주 이제 극단적인 사례인데 야.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역시. 요 초기에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권력욕도 당연히 있겠죠. 뭐 네. 정선 계속 오래 하고 이런 분이 당연히 있을 텐데 또 왕이 안 놔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고. 예, 근데 우리가 집에 돈이 많은가 봐요. 월급을 안 받아도 그러니까 월급 안 받아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음. 아, 요새 같으면 그냥 나가라 그래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임대업 같은 거 하셨나요? 보통 부동산? 건물주들이 이렇게 보통 건물주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 기성군은 그래서 영의정이 되신 거예요? 그거 됐죠. 예, 됐는데 아. 이렇게 그 젊은 나이에 네. 그 이제 중기 이후엔 나올 수가 없죠. 뭐 조선시대 과거급제 처음 그러니까. 나이가 뭐 30대 중후반이라 그러니까 평균 내면은 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거의 뭐 30살에만 임명됐다 그래도 파격일 텐데 네. 하여튼 그렇게 젊은 나이에 영의정까지 오르는데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요.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 노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위험하죠. 견제하는 사람도 있죠. 특히 누가 견제를 하냐면 세조가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귀성군을 등용한 거는 당연히 이 사람을 중용하겠다는 거겠죠. 네. 세조가 재위 기간이 12년 정도밖에 안 돼요. 14년. 14년. 14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버지가 32년이니까 네. 보통 생각을 했겠죠. 뭐 똑같진 않아도 대략 30년을 생각한다 보면 네. 후반기를 그 이끌 신진들이 필요했겠죠. 네. 저는 뭐 남이나 귀성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쪽에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때 보면은 그 뭐 한 명의 네. 그 권남이 이미 죽었고 신숙주. 한 명의 신숙주 이런 양팔 네. 이런 사람이 이시해 반란 때 연루됐을 때 그 이시해 반란군이 주장을 합니다. 내응하기로 했다. 신숙주 한 명애가 한양에서 내응하기로 했다. 네. 근데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그런 네. 뭐 세조 양팔이 내응하면 끝났죠. 음. 그런데 이때 왜 조선시대 분위기에서는 자기가 탄핵이 되거나 네. 아니면 그게 실제건 아니건 간에 네, 네, 어떤 공격을 안 좋은 받으면. 그렇죠 루머에 연루가 되면 음. 당연히 와서 자기가 물러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부덕의 소치. 그렇죠 부덕의 소치다. 어. 네, 이런 역모에 네. SNS 관리를 아니, 확실히 해야 되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그 루머만 나와도 근데 찌라시 같은 거 나오면 큰일 나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얘기를 하는데 네. 세조가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신경 쓰냐라고 할 것 오. 같은데 그러지 않고 네. 네가 니네 관련 없다는 거 안다. 하지만 쉬어라. 좀 잠깐 여론이 쉬어라. 예. 음. 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잠깐 근신해라. 네. 요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인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렇죠. 뭐 신숙주 한 명회를 음.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임명한 게 귀성군이나 남이 같은 오. 그런 장수들이거든요. 남이도 네. 사실은 좀 왕하고 가까운 거죠. 그렇죠. 남이의 어머니가 태종의 뭐 딸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왕족이네 그러면 거의. 그렇죠. 반 그렇죠. 거의, 왕제. 거의 관계죠, 정신이죠. 관계. 예, 그렇죠, 음. 관계죠. 예. 그러니까 다 고기를 데려다 쓰는 거죠, 이제. 아. 그래서 그 왜 갔다 오면은 기록에 보면은 남이가 귀성군을 막 질투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 연애하고 나서 네. 뒤풀이 자리에서 막 노래 같은 거 불러요. 그 어떤 노래 부르냐면 빙글빙글은 아니에요. 빙글빙글 거의 술 취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랬겠지. 네. 그게 뭐냐면 자기도 공적이 있는 사람인데 아. 누가 더 주목을 받느냐? 귀성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류의 노래를 부릅니다. 뭐 조선의 찌질하게 그러면 안 돼. 약간 치질해 보이기도 해요. 네. 뭐 조선의 최고 영웅은 누구냐? 뭐 귀성군이로다 뭐 이러면서 아. 그런 노래를 쭉 불러요. 네.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민망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뭐냐면 그 남이도 꽤 주목받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약간 뭐라죠? 질시를 느낄 정도로 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귀성군이 주목을 받는 거죠. 남이는 병조 판서까지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기성군 영의정으로. 그렇죠. 네. 그것도 아주 대파격이죠.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반란군 진압한 이시에 반란 진압한 거를 가지고 이 반란군 그러니까 진압군 네. 정벌군 사령관을 맡았던 이 사람들을 네. 아주 적극적으로 등용을 한 거죠. 세조가 굉장히 밀어주고 그래서 이시에 반란군 진압하러 갈 때 사실 뭐 귀성군이 뭐 완전히 뭐 병법을 많이 익힌 것도 아니고 네. 전쟁 경험이 있는 네. 그 역전의 용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행군을 되게 조심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조종에서 난리가 나죠. 지금 하루라도 빨리 가서 진압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음. 얘기했더니 함경도 길주.
그렇죠, 그렇죠. 함경도 아, 길주. 북쪽으로? 예, 그 가야지. 이시애가 함경도 길주 사람이니까. 거의 끝이죠. 함경도 여기 길주면. 예, 그렇죠. 여기 해등촌 지나서 갔겠죠. 그랬겠죠. 네, 경원선. 어떻게든 그러시죠. 한번 엮어보시려고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죠. 거기서 그- 젓갈 드시고 네, 황태전. 황태 꼭 네. 먹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천히 행군을 하는데 네. 그 사령관 잘못 뽑은 거 아니냐라고들 얘기하니까 세조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얼마나 신중하냐. 아. 함부로 막 가다가 복병에 빠지면 어떡하냐. 네. 이건 벌써 내가 잘 맡겼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쉴드 쳐주는 감싸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조의 뜻을 보여준 거죠. 네. 그리고 갔다 와서 파격적으로 대접을 하는데 네. 조카 아닙니까 어쨌든. 뭐 물론 조카지만 네. 조카라고 할지라도 여러 조카가 있는데 하필 귀성군을 임명을 해서 그렇게까지 파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진압하고 오니까 더 띄워주는 거죠. 네. 아 국가의 큰 위기를 극복했다. 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세조가 죽죠. 음. 자 그리고 예종이 오르는데 네. 왕이 오르는데 예종 입장에서는 이 신경 사람들이 쓰이지. 그렇죠 부담되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부담되는 부담되죠. 겁니다. 네. 부담되죠. 와 28세 영이죠. 어. 거의 뭐 지금 자기 또래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파격적으로 아버지가 쓰려고 했던 사람 네. 그리고 아마 주목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랑 사촌 아니에요, 네. 사촌. 네. 그렇죠, 사촌이죠. 그렇죠. 사촌이면 왕위의 경쟁자가 그러니까. 되는 거죠. 얘네 갑자기 군사 일으키면 어떡해? 그렇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 자기가 세자고 후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네. 정도로 띄워주면 국가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 그렇죠. 귀성군이나 네. 많이 갔을 겁니다. 음. 근데 여기서 지금 세자가 자기가 이제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네. 선조 이순신 관계가 똑같은 겁니다. 아. 그렇죠. 왜 이순신을 질투하냐? 그렇지, 저는 그렇지. 선조가 막 이해가 돼요. 네. 자기가 아. 왕인데 자기가 임명한 장수, 전공도 많이 세우고 사람들이 이순신 한다? 네. 이건 당연히 내가 왕인데 신경 내가 더 쓰이지.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죠. 이순신은 전주신은 아니지 않나요? 이순실. 이순신. 이순실 아니죠? 이순신 장군님. 네. 전주시 아니지 않나요 이순신? 이순신 장군은 전주시가 아니죠. 덕수이시죠. 네. 아무튼. 예. 그래서 예종 때부터 이제 견제가 들어갑니다. 아, 그분들한테. 견제가 들어가고 일단 음. 제일 먼저 이제 제거되는 게 남이 장군이죠. 아. 네. 그 남이 옥사가 일어나죠. 오늘 영원히 고통받네요. 질투에 눈이 버리셨다가 제껴지는 것도 그렇죠. 노래를 제거를 잘못 네. 부른 거야, 노래를. 이거 그거랑은 조금 관련이 빙글빙글을 부른 거지. 그리고 그 성종 때 슬픈 인연이네요. 아 돌아올 거야. 이 편집 안 되겠는데요. 네. 슬픈 인연 는다네. BGM을 부탁드립니다. 빙글빙글도 한 번은 나와야겠는데요. 아, 그러겠는데? BGM.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성군은 언제 이제 탄핵이 되냐면 성종 1년에. 그러니까 사실 성종이 주도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잘 아시는 네. 것처럼 이 성종은 그 처음에 그 수렴청정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못하고. 엄마. 예, 그렇죠. 할머니, 엄마는 아니죠. 할머니가 엄마라 그러면 안 돼. 할머니라 그러죠. 할머니가 예. 아니라? 할머니? 그럼 세조, 세조? 세조 부인. 그 세조 부인. 아. 예. 이때 아우. 대비가 세 분이잖아요. 그렇죠. 대비가? 대비가 세 분이죠. 왜냐면 그 세조 왕비, 네. 그 다음에 저기 자기 친엄마. 친어머니, 아하. 그 다음에 저기 예종 부인. 예종 부인. 오우, 와, 네. 완전 또 거기 대비가 세 개족본데? 분이죠. 그렇죠. 개족보는 아니죠. 할머니, 개족보는. 할머니가 세 명이잖아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할머니는 두 명인 거고. 친엄마, 네. 네. 작은 엄마. 그렇죠. 아, 작은 엄마. 그러니까 원래 친엄마가 왕비가 됐어야 되는데 예. 아버지가 일찍 죽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작은 아. 아빠한테 세자가 간 거예요. 아. 근데 그 작은 아빠가 왕 예종인데 왕을 1년밖에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1년만 죽어버렸으니까. 완전 복잡하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아. 대비가 3명인 네. 거죠. 성종도 스트레스 엄청 받았겠다. 엄청 받은 거죠. 받았죠. 네. 근데 막 엄청나게 여기서 막 그 우리 사극에 나오는 궁중 암투가 벌어질 것 같은데 네. 그러지 않고 요때는 그 저 세조비 그러니까 시어머니네. 시어머니 서열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 서열도 네. 딱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분이 또 한 여걸이시죠. 그래서 엄마도 여걸이잖아요. 엄마 인수 대비. 인수비 여걸이죠. 인수배 들어봤어요. 네. 네. 드라마에 자주 나옵니다. 그것도 네. 최실화 아니에요? 인수대비 최실화였을걸요? 아, 그런가요? 최수라 씨 여러 번 하셨네. 최수정 씨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그러네요. 거예요. 아, 요즘 한석규 씨가 또 세종으로 딱 고정 배역 뜨시던데. 네. 그래서 되게 이렇게 뭐죠? 딱 서열이 정렬이 돼갖고 음. 이게 뭐 정리가 딱 돼갖고 네. 제법 안정적입니다. 제법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딱 할 때 그리고 보면은 그때 그 수렴청정하는 기간에도 네. 자기가 개입할 것과 안 개입할 거를 꽤 엄격하게 오. 끊어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치나 인사에 관한 거는 잘 개입을 안 해요. 아. 그건 대신들이 결정할 문제다. 네. 근데 어떤 뭐 약간 왕실의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정할 거. 그다음에 딱 자기가 나이가 됐을 때도 네. 예, 끊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7년 있다가. 근데 네. 그러니까 어찌 됐건 성종 1년은 성종이 이제 힘을 쓸 때는 아니고 네, 네. 그 왕실과 그 소위 말하는 훈구들 한명회를 위시한 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명회가 장인이죠, 장인. 또 그렇죠. 성종. 장인이죠. 그렇죠, 그렇죠. 성종이 장인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조선 건국하고 최초의 그 신하 중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누렸던 사람.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만두질 그렇죠. 않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걸 누렸던 사람이 한명회가 되는 거죠. 아하. 그것도 세조 때는 당연히 아니고 성종 때. 고개 삐딱하게. 예. 근데 그러니까 결국엔 죽죠. 결국엔 성종도 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요때 이제 귀양을 가요. 한 명이요? 귀성군이. 아, 귀성군이. 성종 1년에. 그리고 귀양지에서 10년 생활하다가 이제 못 돌아오고 죽죠. 아.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네. 이게 너무 주목을 받고 너무 뭐죠? 뜨니까 여러 각도로 이제 견제를 받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이 있죠.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뭐 거의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돌이네요, 아이돌. 아이돌? 인생의 최정상이 10대? 너무 일찍 온 거죠. 10대, 20대 그렇죠, 너무 그렇죠. 일찍 와서 안타깝네요. 그렇죠. 첫 끝발이 개끝발이네요, 진짜. 네. 근데 시작부터 그 끝발은 꽤 오래 간 거 아닌가요? 오래 갔다고 할 수도 없죠. 한 5년? 한 5년. 5년? 5년도 채 못 갔다고 얘기했죠. 아이고, 네, 5년 한 동안 누렸으면 3, 4년? 3년? 네. 5년 누렸으면 뭐. 그럼 40대에 죽었겠네, 그러면? 20몇 살에 나이- 영정하고, 네. 뭐 몇 년 대략 하다가. 그쯤, 40살쯤. 네. 10년. 10년이고, 그 야. 사이가 한 1살이니까, 40 좀 넘어서? 네. 막 넘자마자. 하여튼 딱 40 정도에 네, 네. 죽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네. 그 아주 그 가장 화려했던, 이제,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으로 이렇게 조선 전체에 인식이 됐을 텐데, 그런 사람을 최우치고는 좀. 그러네요. 예,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세조가 같아요. 원망스러웠겠네요. 세조가 한 10년 더 살았으면은 뭐 그러니까. 그렇죠. 창창 빛났을 거 아유, 아니에요. 그럼 완전 네. 다른 위치였겠죠. 완전히 그. 한 왕도 명이- 될 수 있었겠네요. 세조가 한 그러니까. 10년 더 살았으면 네. 자기 둘째 아들도 일찍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아들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종 입장에서는 완전 견제 세력이지. 그렇죠. 더더욱 오.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세조의 수명이 그 조선의 역사를 바꿀 뻔했어.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면은 네. 이제 이야기할 분이 그 안맹담과 정의공주. 아, 네. 그래서 안맹담은 뭐 워낙 유명한 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 네. 정의공주도 유명한 분이고. 뭐 지역에서 뭐 제일 유명한 분이죠. 네. 정의공주가. 한글 청제했다고 예. 그렇죠. 한석규 씨랑. 네. 그래서 이 정의공주는 그러니까 세종의 그 둘째 딸이죠. 네. 그래서 문종에게는 동생이 되고 그 수양대군보다는 이제 누나입니다. 근데 이제 큰 딸이 일찍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상 네. 장녀 역할을 그죠, 사실상 하죠. 장녀 역할을 하죠. 네. 네. 근데 이 정의공주가 이제 뭐 한글 창제와 관련된 일화도 물론 있지만, 네. 뿌리 깊은 나무에는 안 나오던데요, 정의공주가. 근데 이제 그게 뭐 역사 자료 속에 나오는 건 아니고 네. 그 후대에 순응한 네. 씨 족보에 나오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예. 족보에 나오는 얘기라서. 아, 이제- 조선왕조실록에는 안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다만 이 정의공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네. 그 한글 창제와 관련 있다는 얘기는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아, 이제 그래요? 저희가 조선시대 역사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그게 나와도 아마 그 관찬사료 우리가 기본으로 보는 실록이나 이런 류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아마 야사료에 혹시 잘 찾아보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겠죠? 네. 근데 이런 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야사나 이야기가 만들어질 때 네. 완전히 없는 거에서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한 얘기를 해야 임팩트가 있지 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잘 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네, 말씀을 네, 드리는 건 네, 뭐냐면 이 정의공주라는 인물이 굉장히 그 똑똑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아. 총명하고. 그래서 이 정의공주는 졸기가 남아 있어요. 조선왕조 실록에. 네. 근데 공주 일단 졸기라는 건 이제 일생을 쭉 적은. 아, 그런- 그래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 물론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일생을 진짜 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니고 네. 짧게 나와 있습니다. 졸기가. 아. 짧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조선시대 특성상 여성의 졸기가 남아 있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뭅니다. 아, 그래요? 그 공주의 졸기라도 진짜 극히 드문데 이 정의공주는 졸기가 남아 있고요. 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그 어쩐 총명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똑똑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졸기에 이런 표현이 들어갔다는 거는 겁나 똑똑했다. 진짜 똑똑했기 진짜 때문에 들어간 똑똑한 거죠. 거죠. 예. 네. 아주 그러니까 이 총명이나 똑똑함으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표현을 잘 넣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역산에 능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 역사, 산수. 그죠? 연산이 아니고요? 진짜, 네. 진짜, 진짜인가요, 이번에는? 진짜 수학 잘하신 분이 옆에 누워 계시네요. 그러니까 뭐 그러네요. 역법, 그냥 뭐 계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 굉장히 능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남았을 확률이 네. 매우 높거든요. 그럼 네. 조선왕조실록의 공주나 여성의 정치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거면 예. 한글 창제에 일정 정도의 도움을 줬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졸기식으로 돌려 표현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추정. 그냥 추정으로는 어쨌든 추정으로 할 할 수 수 있는 있는데, 근데 이 훈민정음 창제 논란이 많지만 아직도 물론 그 세종대왕 뛰어난 세종대왕께서 혼자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종이라는 뛰어난 국왕이 네. 주도했던 거는 부정할 수 없겠지만 그 다 나오는데요. 실록에 그 집현전 학사들에게 뭐 지시를 했고, 네네. 그다음에 그 대군들한테 여러 가지 작업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질정관 보내서 뭐 문자 같은 거 익혀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봐야지 저는. 그러니까 뭐 역사학자 입장에서 훌륭한 개인 한 리더였다고 명의- 봐야죠. 훌륭한 리더였고, 그러니까 아까도 뭐 잠깐 얘기 나왔지만 세종이 뛰어난 임금이었냐? 뛰어난 임금이죠. 네. 근데 뭐 자비롭고 인자한 국왕이었냐? 음. 얘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아. 왜냐하면 굉장히 강한 왕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고기 태- 좋아하시는 고기. 고기 좋아하시고, 아. 육식, 네. 웹툰에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고기 좋아하는. 태조, 태종, 세조로 연결되잖아요. 네. 집안이 4대가 연결되는데 음. 태조 아주 전쟁 영웅 강하죠. 네. 태종, 세조 다 죽여버리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세종이 인자하다? 그렇지.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적어도 성격은 인자할지라도 기본 갑둥이 통치 스타일은 저는 아무래도 앞에를 참조할 수밖에 없었고, 엄마 외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성격은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어떤 통치 성격을 가지고 스타일이 얘기하는 그러기 게 힘들다는 거죠. 왜냐면 통치 스타일은 그래요. 네. 정치적인 운영 계승될 수밖에 방식은 없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폭이니까 또. 그렇죠. 네. 세조는 자꾸 누구의 계승자임을 내세우고 싶어 하냐면 세종의 계승자임을 내세우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세종의 통치 스타일을 쫓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그랬다 이거지. 과연 세종이 그렇게 부드럽고 만 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부드럽기만 한 왕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하들을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오늘 뭐 아, 또 아. 뭐 불매 뭐 이거 뭐 듣지 말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네. 능력이 가장 뛰어난 임금이었다. 이건 제가 지금 인정하면서 네. 훌륭한 훌륭하고, 리더. 이미 훈민정음 창제에서 전 게임이 끝났다고 봐요. 거의 비교가 안 되는데 다만 이 능력의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승질이 어떤- 좀, 예. 성격은 좀 더러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와일드하셨다. 저희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네. 역사 제가 네, 제가 했으면 서 제가 말씀하신 거니까요.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무서운 걸 모르시네요. 그쪽 들고 일어나면은 엄청나거든요. 뭐 거의 막가는 인생이라. 저는 조선시대 최고의 국왕은 세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건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일단 딱 하고 그래서 이 훈민정음 창제 얘기로 돌아가면은 네.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어요. 그 창제 과정이나 그리고 뭐 최만리나 이런 뭐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막 네, 막 국제 살자 반대했다고. 반대했던 것처럼들 말씀하시는데 네. 그분들이 아주 그 긴 반대 상소를 올린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그 얘기도 뭐 4대인 논리 이런 거 그것도 다 사실인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최만리나 이런 인물들이 네. 이런 분들이 그 세종 제위기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냐라는 네.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종 때 핵심 중에 핵심이고 국무총리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렇게까지는 못 가죠. 편견에 뭐였죠? 그렇죠. 집현전 부제학인데 교육부총리 정도 됐겠네요. 아니죠. 무슨 국장 정도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국장보다는 조금 높은 높고 건가? 국장보다는 좀 높고 차관? 예. 차관? 차관은 청장 아니고. 정도 해주고 청장. 청장. 청장 네. 정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청장. 예. 그러니까 뭐 임팩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황희, 김종서, 네. 뭐 황보인 뭐 이런 아주 그 급은 아닌가요? 그죠 그 급은 아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반대를 했다면 이건 약간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뭐
하는 게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뭐 굉장히 뭐라 그러죠? 그 조직적으로 반대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그래요? 깨끗하게 끝나요. 그래서 뭐 상소문 한 두어 세 번. 네, 그렇게 오르고 그 유명한 상소 한번 세게 올리고 세종께서 이제 다는 아니고 그중에 몇 명 불러서 이제 물어봅니다. 뭐 지난번에 물어볼 때는 괜찮다 그랬다가 왜 갑자기 반대 상소를 올렸느냐라고 하니까 뭐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세종의 취지는 이런 거죠. 세종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내가 니네 불러서 물어본 거는 형식적이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려고 그런 건데 니네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니까 좀 핑계를 대는 것 같다. 뭐 왕 앞에서 이러면서 이제 예, 어깨 잠시 한번 이렇게 주물렀네요. 이렇게. 그러면서 싹싹 예, 주물러. 잠시 한번 이렇게 꾹 눌렀군요. 이렇게 꾹. 잠시 하옥시키셨다가 예, 그래서 아하.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게임 끝났죠. 잠깐 갔다 와. 예, 그렇게 뭐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조금 뒤인데 이 최만리 같은 분은 세종이 예. 카리스마가 엄청 강한, 그럼요. 강한 그러니까 인물이군요. 고기를 많이 먹었으니까 또 이렇게. 예. 그래서 이때 보면은 오히려 그 뭐라 그러죠? 굉장히 그 신료들이 전반적으로 반대했던 거 내불당 사건. 몰라요? 그 세종이 이제 궁궐 안에 조그만 아. 그 기원에는 불당을 지은. 내불당을 이제 만들겠다. 조선은 예. 유교 나라인데. 예, 그 만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불공 아. 같은 거 좀 드리고 하겠다 할 때는 그때는 진짜 모든 신하들이 다 일어나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처음이었는지 제가 자신 없고 네. 성균관 유생들까지 동맹파업을 하죠. 조선의 어떤 이념을 흔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라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 최만리 여성의 이런 분의 반대를 너무 좀 예, 너무 강조한 것처럼. 최만리는 기억은 나는 건 세종이 안티라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네. 예, 조금 너무 지나친 설명이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세자의 스승을 뽑을 때 네.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시로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최만리 같은 분이에요. 오. 최만리 같은 훌륭한 스승을 이렇게 해야 세자들의 교육이 잘 된다. 근데 마치 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세종께서 말씀만 하시는데 막 빽빽을 걸고 이런 사람이면 그렇죠. 그렇게 언급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좀 제가 자료를 읽은 감으로는 네. 점잖은 학자인데 마치 무슨 세종의 어떤 그 성군의 통치를 방해하려는 악의 세력 프로테클러. 예, 그러니까 네.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지나친 설명이 아닐까. 과잉됐고 과장된 것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반대 행위를 상소 올렸던 거는 대표로 올렸던 건 사실이죠. 그거는 명백한 사실인데. 지금으로 따 한중현 원장 정도 됐겠네요. 그러면. 정의 공주는 어떻게 뭐 네. 그러면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래서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남편 뭐 안맹담이 무슨 역할을 한 건가요? 그러면 안맹담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여긴 도봉구 방송이거든요. 네. 조의공주명은 도봉구 아, 했어요. 수능한 네. 씨가 아니라 죽산한 씨죠. 죽산한 씨. 그렇죠, 그렇죠. 네, 죽산한 씨. 아까 제가 그렇죠. 말씀을 잘못. 좀 짜내 그래서 보셔야 이 되는데. 정의공주 역할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다. 지금 네.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네, 근데 아, 근데 네. 여기 지역에서 뭐 초등학생 뭐 정의공주 뭐 이야기도 있고 네. 나 있는데 이거 지금 근데 이제 말씀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되는데요. 도봉구 방송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어찌되건 졸기에 남아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조선 시대의 대표적 여성 인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훈민정음과에 관련된 거는 그 저희가 뭐 역사 공부하는 입장에서 명백한 자료가 있지 않으면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했을 수도 있겠죠. 네. 세종께서 사랑하는 딸과 뭐 대화를 하다가 간식을 드시면서 기억해보거라. 하면서 뭐 수정도 얘기하면서, 한잔하면서 예. 이제 그러니까 역산에 능했다는 얘기 나온 거는 역산 실력을 보여줬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거기에 뭐 어떤 의견을 묻거나 이랬을 수도 있겠죠. 세종께서. 근데 그거를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다 상상력의 네. 영역이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자료로는 그 죽산한 씨 대동보에 네. 그 정의공주에 대해서 네. 뭐 이런 이제 행적을 적어 놓은 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남편 족보에. 그렇죠. 남편 족보 자기가 이제 거기 들어가 네, 있으니까. 네, 네, 근데 네, 이제 뭐 그게 조선 후기 좀 뭐 그 당대에 나온 족보가 아니라 네, 뒤시기에 나온 족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의
그 사실성이 있느냐 이거는 또 이제 좀 더 생각해. 정혜공주가 이제 자기 아들한테 그랬겠지. 내가 그거 만들 때 한따까리 했다. 그런 게 구전됐을 수 있죠. 그렇죠. 가문에서 뭐, 쭉 그럴 수 있죠. 구전됐을 네, 수 있죠. 그렇게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있죠.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네. 하나의 좀 이제 뭐 가능성은 그냥 우리 집안의 세종의 공주인데 그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았겠냐. 그리고 또 아하. 공주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야 또 스토리가 되지 또. 또 우리 집안도 뜨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같이 뜨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 이제 뭐 어떤 게 사실인지는 지금 뭐 명확히 알 네.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뭐 둘이 세종하고 둘이 앉아서 했는 걸 뭐 누가 알겠어요. 뭐 예, 정의공주 아니면 모르는 거지. 그렇죠. 뭐 네. 예. 했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맹담 이분은 그 정의공주 남편이고 네. 세종의 부마가 되는 거죠. 음. 부마가 되는데 더 이렇게 뭐죠? 위상이 올라가는 건 이 세조 때. 아, 그래서 그 즉위에 공이 있었기 때문에 아, 1등 공신이 돼요. 어, 진짜. 좌익 원종 오. 공신 중에서도 그 공훈이 1등으로 이제 네.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더 등급이 올라가는 거고요. 네. 근데 이 안맹담이란 분은 그 글씨, 초서, 아, 예, 저도 못 읽습니다. 초서는 정자체만 읽고 네. 초서는 저도 못 읽는데 이 글씨에 능했고 그다음 말타기, 오. 활쏘기 이런 거에 능했다고. 문무에 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음. 다 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풍류 좋아하고. 아하. 근데 이제 또 아, 지금도 이제 풍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술과 아무래도 그렇죠. 시, 글. 딱 전형적인. 그렇죠. 예. 근데 부마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부마나 왕자들은 네. 그런 거밖에 할 수 없는 네. 거죠. 그냥 놀아야지 뭐. 네, 벼슬을 실직을 갈 수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정치 참여가 금지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명예만 높은 거죠, 명예만. 그렇죠. 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공주의 남편, 어. 공주의 남자 가장 행복한 삶이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공주가 예쁘든 안 예쁘든 중요하지 않고. 공주로 이사 가세요. 공주를. 공주로 이사 가고 공주의 남자예요. 아이, 아 참. 요거는 좀 편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음률에도 능했다고. 아, 노래도 네. 잘 부르시고. 그렇죠. 음률에 능했으니까 뭐 노래나 뭐 이런 것들 또 연주 이런 것 잘. 박연하고 친했겠네요, 그러면? 박연. 글쎄요. 박연. 당신의 인물은 맞나요? 박연, 세종. 그렇죠. 예. 네. 나이 또래도 비슷한. 나이 또래는 글쎄요. 아니, 넘어가시죠. 박연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안맹담은 이제 그 불교. 아, 불교. 네, 불교에도 관심이 많아갖고 오. 그래서 이제 불사 많이 하고. 근데 이때 보면은 뭐 억불승유 얘기하는 것과 또 별개로 네. 조선의 왕족들 중에서 불심을 드러낸 분들이 많아요. 세종도 젊어서는 한 그랬지만 나이 들어서는 불심을 네. 깊이 드러내고요. 네. 조금 전에 내불당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요. 네, 네. 그다음 뭐 태조는 말할 것도 없고 아, 그래요? 태조는 뭐 경복궁 근정전에서 뭐 오. 스님들 스승이 무학대사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서 뭐 거의 제가 지금 제 기억으로 500여 분? 그 오. 몇백 분의 스님을 모셔다가 이제 거기서 근정전에서 엽니다. 그 법회를. 야. 그러니까 그 불교 행사를 하니까 그 이후로는 못 하고요. 그 이후로는 네. 이제 태종 때부터는 없고 음. 태종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태종은 뭐 본인이 유학자고 하니까. 근데 이제 세종부터는 그 세조는 네. 뭐 말할 것도 없고. 세조가 아주 불교를 엄청 키우죠. 그렇죠. 그 탑골공원의 그 원각사, 그 세조가 세운 거잖아요. 예, 아, 그 절 그렇구나. 자체가. 예.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으니 찜찜했겠지. 뭐 예. 뭐 밤마다 꿈에 얼마나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불고기라도 들여서 그렇죠. 네. 달래야지. 딴 사람도 아니고 그 형 죽이고 그러니까. 형은 안 아, 죽였죠. 동생 죽이고. 동생 네. 죽이고 조카 죽이고 조카 예. 죽였죠. 아, 그리고 뭐 이미 왕실 여성들은 굉장히 그 불신 깊은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 실록에 보면 계속 나와요. 그 왕실의 여성이나 사대부 여성들 그 사찰 못 올라가게 하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 뭐죠? 사람들이 계속 보여주잖아요. 이런 네네네네. 어떤 위상이 있는 집에서 자꾸 불공 들이러 가면은 그런 것들 나오고요. 그다음 뭐 잘 아시면 효령대군. 네. 효령대군 야사 효령대군도. 저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뭐 세종 충령한테 양보하려고 왕을 양보하려고 뭐 네네네. 산사에 들어가서 뭐 네. 그 승려가 됐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 그래요? 그런 그렇죠. 전 네. 야사인가요 그러면? 그 야사죠. 아, 태종의 대군 중에 둘째고 세종의 친형인데 그리고 폐위된 양령의 친동생이고 네. 근데 이런 분이 불교의 귀의에서 종교 지도자가 됐다. 그러면 이건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조선시대. 개족보네 뭐. 아, 이거 또
예. 그 정도면 아마 지금 족보에서 빠졌겠죠. 그 정도였어요. 네, 예, 근데 다만 이 효령대군이 불사를 많이 했던 건 사실이고요. 우리 이분이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비판을 받습니다. 대군이 이렇게 웬 그 뭐죠? 아, 장사를 하셨나요? 아, 장사도 했겠죠. 근데 그 장사를 다 구체적인 건 안 나오고 하여튼 재물을 많이 모았다는 표현은 나와요. 그래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시주? 거. 아, 시주. 시주. 시주도 좀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비판은 나옵니다. 왕자가 이제 이렇게 너무. 여기 도봉선에 세우기 전에 있었던 이 영국 사람들에도 이제 네네. 뭐 좀 효령대군 아. 관련이 있고, 그다음 저기 양주의 회암사 네. 여기도 이제 효령대군 관련 뭐 이런 아. 것들이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찰들에 대한 뭐 뭐 이런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이렇게 이제 효령대군은 알려져 있습니다. 왕실에서부터 불교를. 조선은 불교 국가였군요. 아, 이게 위험한 결론이고. 예. 굉장히 해석을 극단적으로 하시네요. 즉흥적으로 합니다. 아, 근데 최근에 연구들이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억불숭이 너무 강조했는데 네. 이 조선의 불교 영향력이 이렇게 적은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도 네. 그 불교 영향이 굉장히 유효하고 크잖아요. 네, 네, 네. 서울 인근에 사찰이 얼마나 많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도 많고 지금도 뭐 3대 종교잖아요. 네. 그러면 그 종교의 역사로만 따지면 3대 종교로 하면 가장 긴데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면 확실히 네. 조선시대의 영향력이 그리고 어떤 왕실이냐에 따라서 어떤 왕이냐 또 어떤 대비냐 뭐 이렇게 해서 뭐 또 굉장히 득세를 할 때도 있는 거고요. 네. 500년 내내. 조금 그래서- 다른 얘기긴 한데, 예, 뭐 효령대군의 그 파가 지금 전주시장에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래요? 왜 효령대군파. 그러냐면 네. 효령대군의 무덤이 저기 방배동에 있거든요. 아. 그게 또 강남이래요, 장난 아니죠. 강남. 아. 네, 그 부동산. 그렇죠. 파들이 이렇게 나누잖아요. 저희 그렇죠. 시에서도 네. 그 종파의 선산이 어디 있느냐가 그 종파의 세력을 말해주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뭐 강남에 있는 선산을 받은 종파면 네. 종파에서 보통 법인을 만들어요. 그걸 관리하는. 그 관리하는 이제 건물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네, 네. 그 임대료가 장난. 아, 그 그렇구나. 무덤만 이렇게 여기 몇 평, 뭐 1, 2평을 네, 주는 게 아니고요. 네. 선산을 통째로. 통째로 주는 거니까 강남 한복판에 효령대군파 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 무수거리 계시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럼 망했지. 그래서 연산군은 죽어서도 아, 망했지. 네. 네. 그래서 그 방배동에 있는 효령대군 묘는 절대 방을 안 빼요. 이거 또 개그였어, 개그. 방배동인데. 에이, 방은 안 된다. 난 뭔지 뭐, 나 이거는 진짜. 편집 되겠네. 남이 하나 남았네. 네. 왜 그러면 여기에 묘역이 있느냐? 아까 그 죽산한시 묘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묘역에 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요 신도 비문을 네. 누가 지어주면 정인지 그때 당대 이제 또 그 문장가가. 문장가죠. 최고의 학자죠. 그래서 사돈이에요, 사돈. 네, 사돈이어서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뭐 그냥 단순히 뭐 안맹담 유명해서 이렇게 와 있는 차원이 아니라 네. 다 왕실과 다 연결이 있는 그런 분들이 다 여기 묘를 쓰고 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산군 묘역이 어찌 됐건 그 일로 올 때도 네. 중종한테 허락받고 오는 거거든요. 함부로 옮길 수가 없죠. 음. 함부로 옮길 수가 없는데 중종이 허락을 하는 건데 네. 그거는 뭐 연산군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네. 어찌 됐건 그 왕실 묘역 일대에 같이 이제 있으면서 어떤 뭐라죠? 관리를 네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형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묶여 있는 하나의 그 영역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도봉구의 그런 왕실 묘역들 네. 그 많은 그 종친의 근데 무덤들이 모여 재밌는 있습니다. 게 네. 이게 이제 초기에 네. 그 왕족들의 무덤이 많다는 거죠. 음. 보면은 뭐 그렇죠, 그렇죠. 정의공주도 네. 세종의 딸이고 네, 네. 임영대군도 세종의 아들이고 네. 오산군도 영해군도 세종의 네. 아들이고 네. 뭐 그 처음에 그 별로 안 유명하신 그분 그분은 그렇죠. 태조의 사위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초기에 이제 음. 있고 그 중기 이후에는 여기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한양에 천도를 네. 하고 수도를 세우고 무덤을 쓸 때 가까운데 명당, 저 가까운 데부터 명당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요쪽에 선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그때 생각을 해보면 진짜 명당이면 네.
왕의 무덤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굳이? 아니. 특급 명당이면 태능 태능은 좀 뒤죠. 아닌가요? 보통 이제 동군 건원능 저쪽 네. 구리시의 아, 네. 태조 네, 건원능이고 태종은 어디예요? 현인능. 강남이네. 헌인능 그렇죠. 세곡동의 네. 헌인능. 그다음에 세종도 고옆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고옆에 있다 이제 여주로 간 거고. 여주로 네. 나중에 한 아. 거고. 네. 세조는 여기죠 광릉. 광릉. 네네네네. 예, 뭐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왕릉급은 아니고 왕릉은 어떤 공교롭게도 또 강남에 많네요. 거기까지만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강남. 없죠. 그다음에 선정능이 성종 중종인데 중종이고. 예. 이제 그 다음은 없죠. 왕릉 그래도 좀 꽤 멀네. 많은 편인 거죠. 근데 왕릉은 저쪽에 많죠. 저쪽 고양. 고향. 고양 쪽에. 고양시 그쪽에 많고 서울은 파주에 뭐 이제, 이런 데 그쪽에 있으니까. 많고 그래서 그래도 왕족이 왔잖아요. 네. 왕의 아들, 그다음 왕의 공주가 왔으니까 그래도 특급 명당은 아니더라도 1급. 1급 명당은 된다. 그렇죠. 1급. 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왕족들 무덤으로 다 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기 이후에 사람들은 이쪽에 땅을 못 쓴 거죠. 그렇죠. 이미 이제 명당은 다 자리를 이미 잡았으니까. 찾고. 1급 명당짜리는 이제 찬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거주지로 얘기하면 네. 1기 신도시. 그렇죠. 네, 1기 신도시인 거죠. 1기 네. 신도시. 그 다음에 이제 멀리 다 가. 2기, 3기는 멀리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 도봉 지역의 음. 왕족 무덤들이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은가. 네. 동부간성 낀 쪽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서부간성 낀 쪽에 혹시 왕릉이 있나요? 없지 않나요? 그쪽은? 그쪽은 없죠. 네, 거기보다는 그렇죠. 네, 네. 괜찮은 동네다. 거기 있는데 이제 한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몇 자리는 이쪽에 발달됐다. 명당이었다고 정리하면 안 아니, 된다. 근데 뭐 명당이죠. 사람이 명당이죠. 몇 자리 좋은 곳이 사람 살기도 좋은 곳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조, 아까가 아니죠. 지난 시간이죠. 수원. 네, 수원 정조에도 네. 결국 사람 사는 곳을 다 들어엎고 거기다가 음. 묘자리를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도세자와 자기의 묘자리가 여기다 만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명당이 묘자리도 명당이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찍부터 조선시대 왕족들이 요 지역을 도봉지역, 방학동, 도봉동 이 지역을 명당으로 생각했다. 뭐 그리 뭐 여기 동네 주민분은 인정을 네. 안 하시네. 별로 뭐. 네, 오늘 뭐 방송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 오늘도 소감을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 오성님. 뭐 제가 한 25년 만에 지금 라디오 방송 해가지고 지난주에 또 얘기하셨어요. 그럼. 예, 지난주에 이어서 네, 이제 네. 연달아 지금 네.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선곡까지 해주시고. 거의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지경입니다. 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우리 또 오늘의 주인공 네, 캔커피님. 예, 저도 이 도봉구가 명당이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네. 예, 아주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애써 강조하셨는데. 저는 띄우려고 그랬다. 네. 세종대왕도 존경한다는 점. 네, 네, 네. 세종대왕. 강조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 네. 팟캐스트에서는 대왕자 안 부셔도 돼요. 갑자기 세종 대왕자를 또 붙이고. 원래 역사 연구자들이 대왕 이런 거 별로 안 붙이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세종이었는데. 저희 뭐 그렇죠. 요거는 이제 강하게. 네, 네. 왜냐면 혹시 문제가 될지 몰라서 나 아니.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아요. 네, 우리 또 금강형님은. 아니고 저는 여기 오래 살았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저희 그 외갓집도 여기서 오랫동안 한 30년 여기 사셨었거든요. 왕족이신가 보죠? 저는 김씨인데요. 신라 왕족인가? 신라 왕족이시구나. 황씨인데요. 왜? 아주 황이네요. 네, 전혀 그 상관이 없어가지고. 네. 아무튼 오래 살기만 살았지 이런 명당이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는 못 살았었는데 네. 앞으로 이 동네에 올 때는 저의 어린 시절의 추억 플러스 이런 명당짜리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땅 보러 다니시겠네요. 그리고 제 전공이 뭐 그 해방 이후에 그 땅값.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네. 우리가 말린 거네요. 앞으로 많이 제가 조언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해방 이후에 땅값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뜰 건지 안 뜰 건지, 역사적으로. 네, 역사 잡담 도봉은 도봉구의 역사를 찾아 떠나는 인문학 여행입니다. 모두 6차례에 걸쳐서 매주 목요일 날 업로드 되는데요. 도봉의 역사에 대한 깊이 있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채워나갈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팟캐스트 은행나라 마을방송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도 응원해 주세요. 또 유튜브 은행나라 마을방송국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꼭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도봉의 왕실 묘역과 정의공주와 안맹담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흥미진진한 우리 연산군, 그죠? 그 멋진 왕에 대해서 수학의 왕. 네, 수학의 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오송님, 캔커피님, 금강경님이 함께 해주셨고, 진행의 락PD, 연출 김미연, 기획,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인문도시 도봉, 후원의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제작의 은행나라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